네, 어벤져 전략회 6월 4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6시 21분부로 정식 대통령에 임명이 됐고 조금 전 11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2시에는 첫 인선 발표도 있었습니다. 참 어제 여러분들 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답답하고 참담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이런 마음들이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더 이상 뉴스도 보기 싫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놓고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이지 보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 이번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49.42%, 김문수가 41.15%, 이준석이 8.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산술적으로 합하면 이재명이 얻은 표와 49.49%로 뭐 거의 똑같은 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는 결코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국민의힘이 망했을 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지도부나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의 책임 또 본인들의 잘못 뉘우치고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이렇게 보면요, 마치 선거를 안 치른 듯한 정말 이상한 고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까지 박태출 사무총장이 아침에 사퇴한다는 페이스북 올린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정당인가요? 죽은 정당인가요? 정말 저는 이런 정당을 처음 보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는 염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행동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많은 정치 집단을 봤지만 이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염치가 없는 지도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엄이다, 탄핵이다, 부정선거다, 그 황당한 거기에 이제 이른바 친윤들이 윤통의 그 황당무계한 그런 그 생각을 쫓아갔잖아요. 네.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 문화적인 것도 배우는 게 아닌가. 네. 예? 이게 염치 없이 말이죠. 참 투표하면서 웃고 나오는 사람이나 그 부부의 멘탈이나 그렇죠. 네? 친윤들의 멘탈이나 뭐 그거 도찐개찐 아닐까요? 네. 예. 더군다나요. 뭐 조금 이따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참 저는 조금 전에 방금 김재원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선거에 패배한 후보자는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집에서 반성하고 또 예전에 이재명도 한 몇 달 동안 집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재원이 저런 영상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 선거 패배 다음 날 김문수 후보께서 저렇게 관악산에 가서 열심히 철봉을 하고 또 이렇게 이 허리 저게 돌리는 저런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열혈 청년 김문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혼자 조용히 운동하고 그러면 되지. 뭐 또 비서실장 했던 사람 통해 갖고 저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저 이전에 경선 때 그랬잖아요. 진반 농반식으로 턱걸이로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다고. 네. 예. 아니 참 저 같으면요, 지금 정말 이 죄송함, 정말 찍어줬던 보수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 또 본인이 선거를 망친 데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며칠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일어날 수도 없을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또 파란 옷 입고 말이죠. 예, 파란 옷 입으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렇게 예. 턱걸이를 하고 저렇게 큰 훌라후프를 돌리는 저 장면을 저렇게 또 비서실장이라는 작자가 찍어서 올리는 저 멘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참 닮았는 것 같아요. 참 이
정말 선거가 있게 하고 이 선거를 정말 이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투표하고 나오면서 참 웃음 짓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야, 그리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집단에는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겠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우리 지지자분들이 정말 이제 뉴스 안 보겠다. 밥맛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가슴 지우면서 정말 두드리는데 저들은요.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게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과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할 행동인가요? 이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지난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서 그 주식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나중에 뭐 본인이 고백했던가. 근데 한 며칠은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네. 조용하게. 정말 근데 저 김문수 후보도 저 턱걸이 하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그 동영상 찍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저걸 저렇게 그리고 말이에요. 보니까 예, 김문수 캠프가 해산을 했잖아요. 네. 해산을 하면요. 그 흔적을 다 일단 없애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 사무실 방만 빼는 게 아니라 이 요새는 이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뭐 여기서 뭐 그 단체방 운영한 게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에. 근데 오늘 아침에 모 기자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네. 저 사무실은 다 빼고 뭐 하는데요. 이 기자방은 이 기자들 김문수 후보 동정과 관련하고 기자들에게 뭐 알림하는 그 공지방 있잖아요. 네. 알림방. 그거는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또 공지가 떴답니다.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이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과 기사들이 국민의힘은 정말 이 해체 수준의 황골탈퇴하지 않고서 희망이 없다.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기득권 청산, 친윤 청산하지 않고 세대 교체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절절히 지금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통째로 3년 만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집단에 있는 리더들이 오늘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이런 문제는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중요한 속보부터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11시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간단한 취임식만 갖고 아마 재연절 날 본격적인 취임식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첫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인선 발표에서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내정을 했고요.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이제 배지를 떼어야겠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위성락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배지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군인 출신입니다.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 여기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또 배지를 떼야 됩니다. 1차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80년대 운동권이었던 김민석과 90년대 운동권이었던 강훈식 두 사람이 일단 총리와 비서실장을 맡게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인사는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예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네. 이제 잘 아시죠? 내재적 접근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북한을 내적으로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마 미국이 꽤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예전에 임동원을 국정원장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뭔 해보겠다는 뜻 아니냐. 이게 실제로 미국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요. 그때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은 다른 게
이제 그 이종석 이번에 국정원장 지명자가요. 그 통일부 장관은 언제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 전에 그 저기를 했었어요. NSC. 네. NSC 사무처장 하자가 나중에 또 통일부 네네. 장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외교부 장관에는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내에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노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윤영관 교수로 대표되는 게 이제 동맹파고, 이제 이종석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갔던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뭐 서동만 네네. 거기도 이제 학자 출신이고 근데 문정인이 나중에 이제 저쪽하고 또 어울려요. 맞습니다. 이종석 뭐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게 다 이제 DJ 때는 임동원이 캠이었죠. 외교안보의 그 좌장이었잖아요. 거기하고 또 다 뭐 엮이는 이런 사이인데 근데 그때는 김정일이 뭔가 우리 민족끼리 할 때고 지금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맞는 맞춤형 뭐 접근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단순한 연장선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예. 저희 아마 이제 앞으로 조금 관계에 어떤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두 명의 비례대표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진보당 수석 대변인 출신이 또 이제 95년생 손솔이라고 하나요? 또 의원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석규 통진당 네, 그쪽이죠. 그쪽 세력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국회의원 쉬워요. 네? 그 쉬운 국회의원 그렇게 오해 못 왜 하시고요. 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저 한 번뿐이 못했는데 저는 얼마나 어려운데. 국회의원 그게. 참 쉽습니다. 진짜 저거 보면 저렇게 쉬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과 김문수를 이제 보내드려야 된다. 집으로 좀 보내드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들이 이 보수의 어떤 이 영역에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이번에는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아침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해서는 제가 서서 죽더라도 싸우겠습니다. 서서 죽더라도 싸우겠습니다. 아주 강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함께 지금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제히 사법부 흔들기 법안 통과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